예, 신원왕 회장님 강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선 우리 이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입양 가정 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정확히 통계적으로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다만 1953년 이후에 한 8만 명 이렇게 입양 아동이 있는데 누적적으로 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전부 다 입양 가정으로 카운트하기는 어렵고 그냥 한 18세 아동 중에 입양 아동을 기르고 있는 그 가정이 몇 가구냐 이렇게 보면은 20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2만 건 정도 이 아동들이 국내에서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2만 가구 뭐 남짓 뭐 이렇게 적거나 조금 많거나 네, 그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 좀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좀 총계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 지금까지 아마 정식 복지부 통계면은 26만 건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국외가 뭐 한 8만 건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국외로 입양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한 30만 명 훨씬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이 국외로 입양됐거나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기록 없이 그냥 입양된 여보 아동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26만 명이라고 그냥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 훨씬 넘겠다 이렇게. 예, 그럼 대표님 저 지금 입양 가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입양을 하겠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제였다고 한다면 2011년에 입양특례법 이후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네, 이후에는 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입양기관에 대한 많은 감사와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이시죠? 네. 예, 단체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양가족을 저희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발의돼서 2012년에 진행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갈 수 있는 것을 못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입양법이 다시 전부 개정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입양가족들이 우리의 입장과 또 고아원이나 시설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입양 가기를 바라고 더 가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전쟁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26만 건 정도 집계가. 좀 입양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흘러왔는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 뭐 오래전부터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 입양 제도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뭐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지금 아마 한국전쟁 후에 고아들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근데 최초로는 사실상 거의가 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도 입양특례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외국으로, 특히 혼혈 미군과의 연합군과의 혼혈 아들이 그리고 거의 10년간의 국내 입양은 공식적으로는 168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 입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1년 이제 박정희 정권 때죠. 그때부터 시설보보다는 입양을 보내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좋겠다. 이래서 뭐 고아 하나의 뭐 입양하기 운동까지도 그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추진하고 그래서 한때 뭐 그저 연간 그저 뭐 몇십 명에 지나지 않던 것들이 1979년에 가서는 3,600명까지 연간 그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입양하기가 아주 쉬웠고 또 중앙부처의 고위 관료라든지 또 지역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떠밀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많이 파양도 됐을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강연 말씀 중에 보니까 현재 한 해 그 요보 아동이 4,6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해마다 그 정도 숫자인 거예요? 아니면 뭐 70년대, 80년대 뭐 시대별로는 좀 어떻게? 시대별로 보면은 2000년도 초만 해도 10,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혼모의 자녀들이 한 4,000명. 그것이 이제 지금 점차 줄어가지고 이제는 최근에는 연간 한 800명 정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 대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학대 또 그 가정 폭행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애들이 요즘 또 그런 때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편인가요, 이 정도? 우리 선진국으로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보 아동 발생 수가 그렇죠. 뭐 요보 아동 전체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덜란드 법무부 방문했을 때 직접 물어봤는데 연간 그 미혼모로서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는 숫자가 그냥 2~3명 정도. 그런데 거기도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인구가 1,500만 명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1970년대에는 1,200명, 1980년대에는 500명이래.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만큼 정부가 미혼모나 미혼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한 결과다. 네. 그래서 제가 가는 나라마다 물어봤어요. 스웨덴은 한 20명 내지 30명. 좀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6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는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거든요. 그래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인데 아동 보호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회장님 지금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입양특례법이나 아동 이 복지 관련되는 법 개정에서 제일 크게 압력을 받는 게 유엔 지금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이나 뭐 유엔 아동 인권 협약이나 이런 그러니까 유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그런 조건을 맞춤에 있어서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회장님 좀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뭐 입양 가족 대표분들은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니라 지금 하고 헤이그 국제아동 협약이 어떤 건지 네, 내용이 그게 뭐길래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헤이그 국제아동 협약은 1993년에 조인이 됐는데 근본적인 정신은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피지 못하게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입양을 할 때는 엄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국경을 넘어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할 때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 베스트 인터레스트,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뭐냐를 국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판단해요. 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겠죠. 최선의 이익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다. 이거를 정부가 판단하라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이가 이렇게 내가 애 못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가장 가까운 그 보육원이 어디 있더라? 노량진에 있나? 영등포에 있나?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8년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베스트 인터레스트적인 입장에서 모든 아동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한 90개국 이상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처럼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가입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다 가입했어요. 다 가입했는데 우리가 물론 일본은 가입을 아직 못했어요. 일본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정이 있는데 일본 가입을 못했는데 안 된 이유가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국제 유엔 아동인권 협약뿐만이 아니라 헤이그 협약까지도 우리가 준수할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복지 시스템 가지고 가겠다. 아예 요보 아동이 됐을 때 아예 그 요보 아동이 되기 이전부터 예방하는 조치부터 이런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위에서 그 가운데서 국경을 초월한 입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자신 있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미혼 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그렇죠. 예, 예, 여기 예, 예. 아이를 그 베이비박스에 여기 맞습니다. 하는 것도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저 아까 우리 오 대표 말씀하시는 게 딱 아주 그냥 적극 동의하는데 자, 법원 허가제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좋아요. 아동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기 위해서 허가제 만들었다? 좋은데 기간을 짧게 해줘. 지금 20개월 걸린다고 그러면은 빨리 짧게 해서 뭐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적 문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그전에는 그야말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입양들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어떤 정신에 의해서 많은 입양을 했. 목사님들이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지금 새로운 이 2012년 발효된 입양특례법 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 잣대를 대다 보니까 이분들 목사님들 월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월 뭐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법을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준을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유기돼 가지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애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입양이 안 된다. 걔들은 100% 입양이 돼야 됩니다. 걔들은 따질 게 없어요. 입양 돼야 돼요. 그리고 입양 잘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수정을 해줘야죠. 저는 지금은 한번 손을 봐야 될 때는 됐어요. 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과 흐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조금 다음 편에서는 입양 가정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